여러분이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지낸다는 것은 척추의 뼈를 비틀고 사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걸을 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만 하시면 잘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무실 때예요. 대개는 누웠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꺾이는 거죠. 척추뼈가 손상되는데 그때부터는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요. 절대 재생이 안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척추 건강에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최적의 수면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척추를 잘만 지켜주신다면 척추 질환에 걸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척추의 각도는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지낸다는 것은 척추의 뼈를 비틀고 사는 겁니다. 척추뼈를 비튼 상태에서 앉아있고 걷고 누워있고 잠을 자고 이 척추가 버티는 게 신기하죠. 척추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죠. 그게 이제 디스크인데 심각한 스트레스 데미지를 입히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골이 닳아버리고 척추뼈가 손상되는데 절대 재생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재생이 안 되는 몇 가지 조직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골이죠. 척추 연골과 뼈가 손상돼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되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유지하는 치료가 가거든요. 뭔가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있는지를 빨리 인지하시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면 받으셔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 여러분이 건강하다 생각하지만 뭔가 좀 불편하면 엑스레이 찍으셔야 돼요. 나의 목, 등, 허리의 각도가 휘었는지 정상인지를 확인하시는 것과 안 하는 것은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 척추 건강에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수면 자세, 수면 습관이 허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척추 모형을 준비해 왔습니다. 옆에서 보는 모형이고요. 이쪽이 배 쪽이고 이쪽이 등 쪽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척추는 커브가 있죠. 배 쪽이 블록, 등 쪽이 오목합니다. 등뼈에서는 앞쪽이 오목, 뒤쪽이 블록하죠. S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앉아있을 때, 서있을 때, 걸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만 하시면 잘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주무실 때예요. 푹신한 침대, 소파에 누웠을 때 하루의 피로도를 푸는 그때 내가 드디어 쉬는구나. 여러분 쉬는 게 아닙니다. 허리는 자칫 혹사당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웠을 때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허리는 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개는 누웠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완전 꺾이는 거죠. 땅바닥에 누워있어도 허리는 커브가 깨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눕는 순간 펴지는 거예요. 척추 커브가 펴지는 것만으로도 척추뼈에 있는 이 연골, 마디마디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뭐냐면 척추 커브를 유지해라.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수면 자세입니다. 척추가 누웠을 때 일자가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지하려면 허리 밑에 아주 낮은 높이의 쿠션 아니면은 수건을 말아서 껴주세요. 펴지는 것을 일단은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목도 보세요. 목도 커브가 만들어지려면은 목 밑에 낮은 높이의 목베개 또는 쿠션을 대줘서 무릎 밑에도 적절한 높이의 쿠션을 대주시는 것만으로도 척추의 각도가 어느 정도 유지는 되기 때문에 허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최적의 수면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침대냐, 매트리스냐, 땅바닥이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침대입니다. 침대도 너무 물컹물컹한 말랑말랑한 침대보다는 적절한 탄성이 있는 약간 하드한 타입의 침대가 척추의 각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대가 없다면 아니면 침대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탄성이 아니라면은 이것만 준비해 주세요. 쿠션과 수건입니다. 쿠션은 누웠을 때 무릎 밑에 대세요. 펴지는 것이 아니라 살짝 굽힐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쿠션이 너무 두꺼우면 다리가 뜨겠죠. 발등이 뜨지 않을 정도의 높이의 쿠션을 무릎 밑에 대시고요. 두 번째 수건은요, 1개 또는 2개 정도를 겹쳐서 말아가지고 허리에 대시고요. 마지막으로 목베개입니다. 정확히 척추의 정상 각도가 만들어지죠. 이 자세를 취했을 때 허리가 건강하고 편안해야 하는 바로 자세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누웠을 때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허리가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똑바로 눕기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옆으로 누우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쿠션을 대주셔야 되고요. 다리는 피지 말고 굽혀주세요. 목 베개를 베는데 목의 각도가 처지거나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중심 척추와 일자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의 베개를 베주신 다음에 누워있으면은 하나만 더 여부한다면은 팔을 걸칠 수 있는 쿠션을 해주신다면 척추에 크게 무리가 없는 수면 자세가 되겠습니다. 척추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수면 자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취한 자세죠.
엎드려서 베개 껴안고 고개 돌려가지고 유튜브 보시는 거 정말 최악입니다. 똑바로 눕지 않고 엎드린 것만으로도 척추의 각도가 다 깨져버리는 동시에 엎드리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고개는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척추는 또 트위스팅, 틀어집니다. 목 건강에도 안 좋지만 고개를 옆으로 틀은 것만으로도 골반이 따라가게 되고 요추가 틀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틀어지거든요. 엎드려서 고개 돌려서 TV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정말로 척추의 최악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수면 자세는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폰 보는 거죠. 고개는 돌아갔죠. 고개가 돌아가게 되면은 척추가 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은 척추의 아름다운 이 S 각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자세만큼은 여러분이 피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만성 요통에 시달린다, 아니면 협착증과 디스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그 통증에 시달린다, 그러면은 몇 가지만 실천하세요. 수면 자세를 잘 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면 자세는 좀 어려운 게 내가 잘 취해도요, 자고 일어나면은 몸부림치다 보니까 다 자세가 다 망가지죠. 하지만 일단은 출발부터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 종일 혹사당한 여러분의 근육, 만성 피로에 지친 척추, 이 뼈, 이 모든 것을 쉬게 해준 상태에서 주무셔야 돼요. 누워있는 것은 척추가 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휴식을 취해주고 주무셔야 되는데 그게 샤워예요. 아침 샤워보다 따뜻한 물로 저녁에 침대에서 아니면 마루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주무셔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근육과 뼈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경감이 되고 척추 각도도 더욱더 예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일으키는 최악의 자세는 아주 유명한 자세가 있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그걸 생각하시면 정말로 척추 의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최악의 자세다. 허리는 구부정하죠. 다리를 꽈서 턱을 개고 일으키, 앞으로 구부정하면서 고개를 쭉 빼는 거, 이 자세가 척추에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똑바로 앉았을 때에 비해서 적게는 5배에서 10배 이상의 압력이 더욱더 가해지거든요.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를 그냥 불러오는 자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을 보는 지금 자기 자세를 보세요. 다리 꼬신 거는 풀어버리시고요.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신 분들은 고개 빼시고 허리를 세우세요. 그 순간만큼 바로 여러분 허리는 10배 이하로 스트레스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요. 진료보러 오는 환자들 중에서 타 병원에서 진료보고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미 약을 이만큼 들고 와요. 주사라든지 수술도 하신 분들 많이 오거든요. 의외로 생각보다 바른 자세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해드릴 건 없지만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시고 엑스레이 찍어서 자세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MRI를 찍어서 설명드릴 때 항상 근육을 보여드리거든요. 근육의 좌우 밸런스라든지 근육의 양이 동년배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다음에 적절한 음식과 운동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래서 5개월 지나고 나면은 그분들은 그걸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너무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약도 안 먹게 되고 주사도 안 먹게 됐다 말씀하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자세 교정 운동은 주사와 수술 이상으로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척추질환은 운동과 근력 증강을 통해서 좀 드라마틱한 좋은 치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장년층을 지나서 노년층에 접어들게 되면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도 훨씬 더 심해집니다.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늦기 전에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이미 불타버린 것은 끌 수는 있지만 그 재는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되죠. 그게 척추질환이에요. 고스란히 회복할 수 없는 아픈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조기에 통증이 왔을 때 자세를 교정하고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것은 불이 나서 재밖에 안 남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조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과 부작용 그리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